조선왕실의 종친 금림군 이계윤이 딸로 태어나 효종이 양녀가 된 이예숙. 그녀는 갑자기 왜 효종의 양녀가 되어 공주의 신분이 된 것일까? 병자호란 때 청나라 태종은 인조에게 항복을 받기에 앞서 명나라와 단교할 것과 임금의 장남, 차남을 비롯한 대신에 자제를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도 성첩을 수리하지 말 것, 명나라에 사대하던 예법으로 사대할 것, 자신들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군대를 파견해 도울 것, 내외제신과 혼인하여 화친을 공고히 할 것 등 위 요구가 있었다. 이 요구 조건 가운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혼인을 통해 화친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조항이었다. 청나라의 순치제위 계보로 섭정왕이었던 다이곤, 이계실로 얻고자 조선에 구혼을 한 것이다. 대복진 박이제길 특씨가 사망하자 1650년에 친속 장수 파을레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공녀를 계비로 맞이하겠다 칙서를 보낸 것이다. 이는 인조조의 처녀를 첩 이나시녀로 삼기 위해 공녀로 강제 차출한 것과 달리 정실부인인 비로 맞이하겠다는 정식 구혼이었다. 여느 황족이 아니라 순치제의 계부이자 섭정왕인 만큼 언제 황제로 등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도르곤의 정비가 되는 자리이니 반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반천감정이 높았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구혼이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의 패전으로 청나라에 사대를 하게 된 조선은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조선 왕실과 조정에는 평지풍파가 일었다. 왕실은 미혼인 공주를 모두 숨겼다. 효종은 자기의 딸은 물론 소현세자의 딸도 숨겼다. 대신 종친의 달 이예숙을 왕이 딸로 삼아 공주라 칭하고 청나라로 보냈다. 사람들은 이계윤이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딸을 팔아먹었다 라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렇게 이예숙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공녀이자 조선 최초로 환양녀가 된 위순공주가 되었다. 위순은 대의에 순종하다는 뜻이다. 그녀는 왕실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진짜 공주는 아닌 양녀였다. 위순공주의 아버지는 성종이 4대손으로 효종에게는 10촌 할아버지뻘이고 그의 딸 이예숙은 효종의 11촌 고모뻘이었다. 그녀는 효종의 급조된 딸이었던 것이다. 위순공주가 청나라로 출발하자 임금은 서대문 박모화관까지 몸소 나아가 송별하여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잠깐 공주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자. 공주란 중국 황제의 딸을 혼인시킬 때 삼공이주관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춘추공양전에 의하면 천자가 딸을 제후에게 시집 보낼 때 같은 성의 제후가 혼례를 주관하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춘추전국시대 때는 제후를 공이라고 하였고 주는 주혼의 뜻으로 이 둘을 합쳐 공주라 한 것이다. 때문에 본래는 임금의 딸의 혼례를 나타내는 명사였으나 이 혼례의 당사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바뀌면서 임금의 딸을 공주라 하게 되었다. 청나라에 당도한 위순공주는 도르곤과 혼인을 하여 대복진이 되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6살이었고 도르곤은 39살이었다. 그러나 7달 만에 도르곤이 낙마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하고 말았고 친왕 박락에게 제가하였다. 위순공주가 도르곤의 조카 보로에게 보내진 까닭은 도르곤이 죽자 다음 해에 청나라 조정에서는 유품 가운데 황포가 섞여 있다는 발고로 그가 황희를 엿보았다는 혐의가 일어 그로 인 해묘를 파부관 참시한 뒤 재산과 식구를 몰수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보로마저 병사하였고 그녀는 외톨이가 된 채로 3년을 지냈다. 이런 위순공주를 가엾이 여긴 이는 친부 이계윤뿐이었다. 하지만 위순공주는 그의 호적에서 빠져 있었다. 위순공주는 청으로 떠난 지 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청나라의 복명사신으로 간 친부 이계윤이 황제에게 청하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그녀였으나 돌아온 것은 오랑캐에게 몸을 허락하였다는 조롱과 모욕뿐이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는 공주의 봉작을 빼앗고 그저 이계윤의 딸이라 칭하였다. 아버지 이계윤 또한 파직을 당하였고 이도 모자라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한 까닭은 조선의 조정의 허락 없이 위순공주를 데려왔기 때문이었다. 이후 청나라의 눈치가 보여 그를 서용하여 사신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위순공주를 환양년이라 하며 손가락질을 하였고 제가까지 하였다며 더러운 여자라 욕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 청나라의 군대가 철수하면서 50만 명에 육박하는 여인을 끌고 갔다.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 가까스로 돌아왔다. 나라가 나서서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여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돌아왔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을 환양녀라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은 절개를 잃은 여인이라 비하하며 환양년이라 욕하였다. 위순공주는 불운한 생을 살다 28살에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그녀는 사후에도 추문에 휩싸였다. 추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버지인 이계윤이 청나라에서 보내온 많은 비단이 탐이나 딸을 자청하여 공녀로 바치고 부자가 되었다.
위순공주는 도르곤에게 소박을 맞아 쫓겨났다. 그것도 모자라 부하에게 제가하였다는 등 무척 악의적이었다. 이외에도 그녀의 묘를 족두리 묘라 칭하는 민담이 있다. 청나라로 가던 위순공주가 평안도에서 짐승보다 못한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겠다 라며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는 것이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황한 노복 이아연실색하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벼랑으로 내려가 시신이라도 건지려 하였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겨우 족두리만 건져올 수 있었다. 하여 족두리를 묻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위순공주가 오랑캐에게 시집가느니 죽음으로 정절을 지키기를 바란 사람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었다.